안녕하세요. 11월 6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이콘의 론리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나홀로족이 연애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너뷰라는 인터넷 드라마에서 따온 소리였는데요. 혼자 스테이크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와인을 마셨다고 외롭고 불쌍하다는 취급을 받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왜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진짜 늘 하는 일이라 물론 이제 외로울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불쌍하다까지 생각이 연결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외로울 때는 그때인 것 같아요.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뭘 구경할 때보다는 진짜 좋은 공연을 보통 공연은 사실 혼자도 많이 보는데도 진짜 좋은 공연을 만났을 때는 옆에 누가 있으면 같이 좀 하루 종일 이거 얘기하면서 보낼 텐데 하는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그 순간들이 떠올라서 울컥하게 되네요. 아무튼 스스로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독파심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나홀로족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시고 연애하라고 닥달하고 그러시는데 좋아서 하는 겁니다. 채팅창에 설명이 기네. 적의 외로움의 증거임이라고 하고 계시네요. 울지 마요. 네. 성원이랑 먹어요. 혼자 죽을 때까지 살지언정 성원이랑 먹긴 싫습니다. 자, 진짜 괜찮으니까 힘내시죠. 자, 오늘은 남자의 계절 가을 특집 남성템 리뷰쇼입니다. 4주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금호동 조밥 아저씨 신동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신동헌 씨잖아요. 네, 왜 그래? 왜 둘 다 죄송합니다. 둘이 같이 했어? 체크를 못하고. 이것만 그랬어요. 자, 오늘은 남자의 계절 가을 특집 남성템 리뷰쇼 4주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금호동 조밥 아저씨 신동헌 씨와 함께합니다. 배성재 10 일요일 방송은 녹음하는 과정을 생록방으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TV팟 생록방 스케줄을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방송 후에는 편집정 풀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10은 난닝구닷컴, 금성침대, 제이준, 교촌치킨, 중부대학교, 김진표 썬팅필름 넥스가드,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다온리 자연드립, 노랑풍선, 재능교육과 함께합니다. 비밀인데요. 어디서나 가까운 KBS에서 팟캐스트를 하는 아나운서 선배가 KBS에서 팟캐스트를 하는 아나운서 선배가 나와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와가지고 KBS가 이런 거 아나운서? 네. 내가 아나운서 하는 건 못 들었는데 성구하는 건 알지만 네. 이름 뭐예요? 김희수 아니 팟캐스트 이름이 몰라요. 안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 나와줄래? 그래죠. 네? 어디서 하는 팟캐스트는 KBS에서 하는 네? 뭘 배신이에요. 어차피 해피투게더는 한번 슬쩍 이렇게 전화 연결은 했습니다. 여자 아니고요. 예. 여자면 갑시다. 해피투게더 허락 맡은 거야? 허락 맡았죠. 전화 연결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쪽도 10분만 하자. 그래가지고 형이 나오니까. 근데 한 40분 했어요 전화를. 근데 거의 다 썼어. 그리고 민망하게. 전화 연결도 요즘은 그냥 이렇게 PIP로 요만하게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의 절반을 사진을 써버리니까 진짜 마치 출연하는 것처럼. 좋았어요? 뭐가 좋아? KBS 출연하니까. KBS 원래 출연했었으니까. 이맛에 친정 방송국이구나. 다른 방송국이 이 맛에 출연하는구나. 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더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고자 하는 남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의 취향 저격 인생템, 그 솔직한 리뷰를 만나는 시간, 남자의 계절 가을 특집, 남성템 리뷰쇼, 그 남자의 그것. 분명히 첫 방송 때는 편집장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금호동 조밥형으로 파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칼럼니스트 신동헌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해외 출장을 그 사이에 또 다녀오셔가지고 네.
삭신이 수시시겠습니다. 네. 좀 짧게 다녀오느라. 네. 원래 그 굉장히 먼 거리, LA나 이런 쪽으로 바다 건너가면은 일주일 안에 갔다 오면 몸이 막 뻐근해가지고 그렇죠. 힘들잖아요. 좀 앞뒤로 붙여가지고 좀 쉬다 왔어야 되는데 네. 가서 일하고 바로 돌아오는 바람에 저도 해외 출장을 자주 가서 알지만 사실 갔다가 하루 정도는 살짝 몸을 풀 시간이 네, 있어야 이게 보람도 있는데 아무튼 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가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그 미국 서부 지역에서 하는 그 컴퓨터 회사들의 발표 이런 거를 네네네. 꼭 아, 밤새도록 그렇구나.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 딱 화면에 걸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예. 멀리서 봐도 딱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아. 네. 금호동 주마평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해외 출장은 성공적으로 즐기셨어요. 네, 뭐 재밌게 잘 다녀왔어요. 네. 허세샷이 많이 SNS에 올라오던데요. 컨셉샷. 네. 그 뭐랄까 이게 뭐 무슨 행사에 취재하러 자주 가는데 네. 왠지 그거는 막 시차가 있는데도 밤새 지켜보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쵸. 다른 행사 중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출입증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사진도 찍게 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중계 해외 나가면 뭐 굉장히 유서 깊은 경기장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AD 카드를 네, 가지고 네. 하나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기념사진 꼭 찍거든요. 여기 왔다 드디어.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네, 네. 부러웠습니다. 근데 왜 그 막 굉장히 고급 차는 발표회 가신 것도 아닌데 타고 그거는 제 이제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모터사이클 전문지 뭐 이런 데서 일할 때부터의 독자분이 네. 그 LA가 아니고 저기 그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 쪽에 살고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제가 왔다는 걸 인스타그램에서 보시고 네네. 그 어디에 묵고 있냐 글로 가겠다 그래서 새벽에 6시에 오셔가지고 예. 그쪽 하이웨이 1이라고 그 바닷가 쪽 예. 그 서부 국도가 쫙 있어요. 연결된. 그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길을 꼭 달려봐야 된다. 그래서 아. 그 하이웨이 1하고 안쪽에 산길까지 해서 좀 한 3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 사실 죽기 전에 한번 달려봐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니 3시간이 아니고 한 5시간 정도 달렸는데 공항까지 이제 그 차를 네, 타고 네. 갔으니까요. 근데 다음에 한 일주일 일정을 잡아서 네. 거기를 좀 드라이브 여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5시간을 달렸는데 네. 더 달려보고 싶으셨다는 길이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바닷가 길은 그냥 뻥 뚫려 있고 산으로 들어가니까 막 구불구불하고 이 구불구불한 길들이 노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좀 이렇게 달릴 줄 아는 사람이 만든 도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오픈카를 멋있게 타고 오셨던데 그 마치 쇼싱크 탈출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 기름값 좋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나 기자인가 약간 그 법을 저촉했나 약간 생각을 예. 했는데 지금 이제 김영란법에 저촉 안 받으시는 신분이 되셨고 네. 밥도 얻어먹었습니다. 저희가 그 도시락 안 드렸다고 바로 사표를 제출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니 오늘도 제가 식사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미리 와서 근데 제가 뭐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준비 안 해주시고 내가 이러려고 프리랜서 됐나 그런 약간 자괴감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 그 편의점 도시락 그거 안 드렸다고 바로 다음 주에 사표를 제출하고. 네. 아니 그 뭐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자고 그러니까요. 하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그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된다는 그 도를 오픈카로 달리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죽어도 되는 겁니까?라고 왜 이래요? 자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명 혼밥러를 위한 신씨의 맛집. 자, 혼자 밥 먹기 좋은 밥집을 소개해주고 계신데 지난주는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혼자 먹기 좋은 분위기의 한남동 초밥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강성진 님이 혼밥은 김밥 헤븐이 최고 아닌가요? 이분은 이제 혼밥을 자주 안 드시는 분이죠. 그런가요? 요거 매일 못 먹거든요.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이 김밥을 몇 끼니 먹는다는 게 되게 슬픈 일이에요, 이게. 그런가요? 그러니까 안 해보신 거. 저 해봤거든요. 네. 그 결혼 이후에. 그 결혼 이후에 해보셨다고요? 약간 이제 그 분위기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네. 그럴 때 이제 뭐 해봤는데, 그러면 이게 되게 매여요, 이 김이. 네. 김 막 묻어있고 막 그쵸, 이러니까. 그쵸. 네. 그 혼자 먹을수록 좀 좋은 데 가서 먹어야 된다. 자존감을 좀 지킬 수 있는 혼밥을 네.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 완전 맛있는 햄버거를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햄버거요? 햄버거 혼자 먹기 괜찮죠, 사실. 햄버거 네. 혼자 먹겠네. 근데
혼자 먹는데 폼나게 혼자 먹었어요. 네. 이 호텔 지하에 있는 라마땡 호텔. 라마땡 호텔이 그 비슷한 이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건 라마땡 서울 호텔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지하 2층에 가면 네. 카퍼땡이라는 카퍼땡. 예. 이게 뭐냐 카퍼가 뭐냐면 동이라는 뜻이거든요. 적동이라는 뜻이 적동이 뭐냐면 그 맥주를 양조할 때 쓰는 그거를 이제 동으로 주로 만들어요. 살균 기능이 있고 네네. 뭐 살균 효과가 있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카퍼땡이라는 곳인데 여기 가면 수제 맥주도 팔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네. 게 있습니다. 근데 저녁 때 가면 이제 치킨도 팔고 치맥이 되고 뭐 이런 네네. 곳인데 낮에 가면 네. 햄버거를 파는데요. 네. 제대로 만든 햄버거예요. 수제 햄버거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빵도 제대로고 안에 들어있는 그 고기의 굽기도 아주 적절하고 재료들이 일단 좋아요. 그리고 감자가 또 예술이에요. 감자튀김도 이제 칠리 감자도 있고 그냥 감자도 있고 이 트러플 오일을 뿌린 트러플 아시죠? 송로버섯. 네. 송로버섯 오일을 뿌린 그런 감자는 예술이에요, 맛이. 저는 그 송로버섯 감자만 막 그게 먼저 나오는데 그거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막 다 먹어가지고 햄버거를 못 먹은 적도 있을 정도로 아무튼 배달되냐고 물어보시면 있네. 안 되죠? 배달 안 되는데. 배달 안 되는데. 딱 들어도 비싼 것 같다고. 일단 얼마냐고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 호텔 지하에 있다니까 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미국에서 들어와서 줄 서서 먹는 네, 그렇죠. 책땡, 네. 예. 그거보다 쌉니다. 그거 세트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고, 네. 제가 딱 뭐 얼마인지 이게 딱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거기에 세트보다 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이게, 혼자 아니고 여러 명씩 가도 되는데, 네. 혼자 간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되게 미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서버분들이 아주. 서빙하시는 분들이? 미모가 출중하셔가지고. 미모 출중하신 분들이 손님으로도 오시진 않고? 손님으로도 옵니다. 근데 점심 때 가면 주로 직장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미모의 서버와 약간 혼자 밥을 먹으면서 자주 가서 친해지고 이러면 약간 왜 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비참한 리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송로버섯은 청와대에서나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저는 바로 실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부산에 혼자 여행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하는 게 딱 그겁니다. 부산에 예전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부시 대통령이 그때 무슨 악의축 이래가지고 괜히 아시아 쪽에 오니까 본인이 겁나가지고 항공모함에서 공수한 물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뭘 먹질 않았대요. 근데 유일하게 햄버거 하나 주문해서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먹고 간 햄버거를 해주고. 네. 원래 그렇게 좀 제대로 정치 못한 대통령들이 먹는 건 괜히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맛있더라고요. 흑맥주랑 세트로 저 혼자 가서 먹고 오는 게 저의 약간 길티 플레저. 근데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맛있습니다. 서울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버 때문은 아닙니다. 네. 네. 자, 오늘 남성템 리뷰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그 남자의 탈 것 모터사이클 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헬멧까지 쓰고 오셔서 조프트 펑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는데 모터사이클 얘기는 정작 못했어요. 책도 내셨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헬멧을 갖다 네. 네. 책도 오토바이에 대해서, 네, 모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기자가 처음에 된 이유가 네. 모터사이클이라는 게 아주 좋은 취미이고 네. 경제적으로도 되게 좋은 탈 것인데 너무 우리나라는 폭주족, 약간 불량배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점을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모터사이클 전문지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가 된 이유가 모터사이클을 알리자였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부채의식이 좀 있어요. 지금 약간 허세 기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모터사이클 얘기를 자주 못하는 거에 대한 저 혼자만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책을 이제 냈는데 하나는 죽지 않고 모터사이클 타는 법이라는 라이딩 기본이고요. 네. 또 하나는 모터사이클 바이블이라고 해서 죽지 않고 모터사이클 타는 법이 좀 진지하고 어려운 책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지만 진짜로 진지한 책이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제 사진도 좀 있고 그래서 모터사이클 바이블이라는 책은 사진과 칼라 페이지가 이제 어우러지는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 거기는 뭐 이렇게 그 서바이벌 음식 조리법 이런 것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국 같으면 뭐 산속에서 오토바이 타다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로드킬된 동물을 머플러에 묶어가지고 익혀서 먹어라. 베어 그리스인가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예. 아,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0.1세 팔렸다고 제보하신 분인데 아,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요거 증명할 수 있는데, 네. 그, 어제, 제가 요거 아니, 보여드렸어요. 뭐 또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아니요, 얘기를 나- 하세요. 아니요, 나 자랑할 네, 거야. 뭘 보여주시려고 또. 어디 있더라? 조밥 그릴스라고 하시는 분들 있네요. 아, 잠깐만, 네. 기다려보세요. 별명은 쏟아집니다, 정말. 여기 있네. 네. 44만 4,820원. 뭐가요? 중모타 6세. 죽지 않고 모터사이클 타는 거 6세. 여러분 6세입니다. 누가 제목이 네. 죽지 않고 모터사이클 타는 네. 법인데 6세를 찍었어. 야, 1세를 약 10부 찍으면 된다고 하신 분 있는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꽤 많이 찍었어요. 네. 네. 근데 44만 원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6세를 조금 찍은 거죠. 1세는 많이 찍은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게 번역은 인세가 작아요. 아. 그 되게 비웃어.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 이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목소리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거지. 막 이러면서. 자,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오토바이를 죽기 전에는 한번 꼭 타고 싶거든요. 네네. 근데 대개는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다친다, 뭐, 한 번 사고는 꼭 나는데 그 사고 크게 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타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면은, 이제 타고 싶었던 아, 근데- 그런 모터사이클이 아니라 좀 조용한 거 타야 되잖아요.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오토바이가 안 위험해요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위험한데 이 삶이란 것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것을 자기가 컨트롤한다는 게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서핑도 위험하고 뭐 바닷서 뭐 위험하고 등산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뭐가 더 위험하다 퍼센티지는 모르겠으나 모터사이클은 그 위험을 무릅쓸 만큼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타라. 안 위험하니까 타라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겁나면 안 타는 게 맞아요. 겁쟁이들은 뭐 못 타는 거죠. 은퇴하거나 타겠죠. 저 자극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미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혼 선배들이 가끔 이제 취미로 오토바이를 뭐 크든 작든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도 못 탄다. 와이프가 있으면. 예. 그래가지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으면, 결혼 전에 무조건 일단 타고 있어야, 그래야 허락이 되지, 나중에 결혼 후에 탄다 그러면, 그럼 이혼하고 타라고 한대요. 네. 뭐 이렇게 질문을 받잖아요. 네. 뭐 잡지에도 옛날에 뭐 엽서로 질문 받기도 하고 요즘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질문을 받잖아요. 가족을 어떻게 설득하나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네. 그 설득을 못 합니다. 그런가요? 어떤 가족이 오토바이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 타도 되겠다 하고 타라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뭐 없으니까 그냥 일단 질러야 돼요. 그리고 뭐 모터사이클 비싸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오토바이를 어려서부터 탄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어렸을 때부터 탄 사람들은 뭐 돈이 많아서 뭐 집에서 야 너 사고 싶은 거 사하고 준 돈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련해서 타는 거죠. 너무 타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남에게 허락을 받고 돈을 마련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왜냐면 필수품이 아니니까 계속 밀리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네. 우리가 뭐 살면서 언제 돈이 충족한 그렇죠. 적이 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타고 싶어서 어떻게든 마련해서 타야지 뭐 이렇게 돈을 저금해 놓은 돈으로 모터사이클을 사서 다 허락을 받고 타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땡빛 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내서 사가지고 숨겨놓고 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트렁크에 오토바이 헬멧이랑 옷 넣어놨다가 들키는 사람 뭐 오토바이 센터에다 맡겨놓고 찾아서 입고 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채팅창에 어떤 분이 KBS 안녕하시오 보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네? 가족들 간의 트러블을 상담하는 그거 있잖아요. 자, 채팅창에 어떤 분이 성재형 어차피 결혼 못하니까 맘껏 하라고 하여튼 저를 쫄 성재 만드셨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자꾸 이렇게 오토바이 위험하다 얘기만 하다가 1부가 끝났네요. 노래 듣고 2부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 연예인분들 중에 타는 분도 많잖아요. 같이 이렇게 막 단체 라이딩도 하시고. 김상중 씨도 타고, 최민수 씨도 타고. 근데
아무튼 말잘 김상, 들으셔서 예. 김상중 감사합니다. 씨는 예전에 같이 북한 투어 간 적이 있었고, 최민수 씨는 저도 사실 할 일 탔었는데, 최민수 씨랑은. 북한 본 적이 투어요? 없어요. 네. 금강산 투어. 아, 금강산에 투어를 간 적이 금강? 있었고, 오토바이 금강산. 타고요? 한 북한? 두세 차례 갔다 왔어요. 북한? 네. 그 오토바이 타고요? 네. 어떡해요? 육로로도 한번 배- 갔다 왔고, 어. 그다음 배에 실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진도 있어요. 판문점을 오토바이로 통과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안 갔는데, 저는 배로 처음에 선발대로 한번 갔다 오고, 두 번째, 뭐 이렇게 한 4,500명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육로로 가는데, 그때는 육로로 갈 때는 저는 못 갔어요. 세번 정도 갔다 월북하시고. 월북잼. 북조밥이라고. 113이래. 아, 근데 그때, 몇 년도쯤에? 그게 2002년이었나, 3년이었나.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경색되지 않았을 네, 때. 2001년, 2년 뭐 이때였을 거예요. 아, 죽기 전에 북한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저 주웠겠는데. 근데 오토바이가 그건 그렇게 진짜 압으로 못하는 다닐 수 건데. 있다는 거는 신기하네요. 거기 길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꽤 괜찮고, 거기 경찰들, 군인들 오토바이가 아바이 조밥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예? 근데 사담이 훨씬 더 재밌다고. 마이크 레코딩 전이. 아, 육로를 개방했을 때, 그때가 21세기 돼가지고, 한참 좀 부드러웠을 때. 네, 네, 맞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야, 그건 진짜 여기, 몰랐네. 여기에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자, 들어갈게요, 이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남자의 계절 가을 특집 남성템 리뷰쇼 라이프스타일 칼럼니스트 신동원 씨, 조밥 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남자의 탈 것 모터사이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부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오토바이에 관한 책도 내신 분이고 인세도 지금 받고 6쇄째 지금 받아 챙기고 계신 분인데 그게 네. 그 오토바이 관련 책 중에 제일 안 팔린 책입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베스트셀러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네. 오토바이를 타고 북한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2001년인지 2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이제 금강산 여행이 한참 이제 진행되던 때예요. 그때 네. 배에 모터사이클을 실어서 한 번은 저랑 이제 몇 명 그 모터사이클 뭐 협회 분들이랑 네. 선발대로 가서 이제 코스 개척을 했고요. 네.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 와, 와도 되는지. 대단한 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공식 여행으로 네. 그때 한 400분 정도 참가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탤런트 김상중 씨도 네네. 다녀오셨고, 그래서 같이 투어 그때 400분이랑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육로로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참가를 못해서, 한 3-4차례 정도 모터사이클 투어가 있었어요. 400분이 오토바이 같이 타고 이동했다고요? 네, 네, 네. 그러면 400대의 모터사이클. 그럼 북한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강산 그 구역에는, 그러니까 허가 받은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별로 뭐 놀라지 않을 사람들. 그래요? 그리고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능글맞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근데 거기서 뭐 남한 체제의 우수성을 얘기하거나 뭐 이러면 벌금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다 이제 뭐랄까, 일종의 경찰들인 거죠. 매드맥스라고. 지금 매드 조밥으로 평양으로 진격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정벌하러 간 거 아닙니다. 별동네냐고. 자, 어쨌든, 우리 아바이 조밥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한 10대 이상 바꿔보셨다고 했는데, 모터사이클은 몇 대 정도 바꿔보셨는지. 제가 지금 세봤는데요. 네. 18대까지 기억납니다. 진짜요? 그러면 이게 또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18대를 한꺼번에 소유한 게 아니라 아니죠, 계속 아니죠. 바꾸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팔고 그렇죠. 그 뭐 사고로 이제 폐차해서 또 산 것도 있고. 사고도 나셨어요? 네. 옛날에 많이 갖고 있을 때는 한 4대까지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2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8대 바이크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될까요? 판 거는 뭐 팔았다고 치더라도. 근데 이게요. 사실 18대를 다 더한 게 아니고 한 대를 샀다가 팔면은 이제 그 조금만 플러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냥 보험회 같은 경우, 네네. 보험 처리 같은 경우는 돈이 뭐 들릴 네네. 별로 없고. 그럼 약간씩 추가됐겠죠. 아마. 네네. 총 예산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주차는 어떻게 하셨어요? 넉 대나 있으면. 지하주차장의 빈 자리에 그 구석에 왜 차 못 세우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 이제 끼워서.
그렇군요. 북수저라고 하시는 분이네요. 북수저가 뭐죠? 원래 북한 한번 나오면 이 드립이 다 그걸로 연결됩니다. 지금 네, 아오지 수저라고 그러시는 분 있고 그 도시 백 있잖아요. 그거 타보셨나요? 도시백 타봤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그거는 명차입니다. 그런가요? 그 도시백이라는 게 원래 혼땡이라는 그 회사에서 나왔는데 네. 거기에 창업주가 혼다 소이치로라는 분이세요. 아, 네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꿈을 쫓은 분이세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막 레이스에서 이기는 거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있어요. 국수집 꼬마가 한 손으로 배달통을 들고도 운전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그 오토바이예요. 아.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메이커가 그런 형태의 오토바이를 만드는데 시작은 그거였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왜 베트남 이런 데 가면 뭐 중국 이런 데 그 오토바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그 자동차가 이제 뭐 대동맥, 뭐 정맥 이런 역할을 한다면 그 오토바이들이 모세혈관이죠. 우리가 짜장면 뭐 치킨 이런 거 집에서 배달해 먹을 수 있는 이유도 그 오토바이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는 인류사에 남을 오토바이라고 그 정도군요. 네. 무시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모터사이클의, 이거 어떻게 그냥 쭉 갈까? 아니면 코너를 나눠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가죠.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의 첫 모터사이클이라는 주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자의 첫 모터사이클은 어떤 걸 좀 추천하고 싶으신지? 첫 모터사이클은 네. 우리나라 면허 체계에서 네. 자동차 면허로 탈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 125cc 미만의 네. 모터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산 오토바이들 있죠. 125cc 네. 단기통 엔진. 네. 무조건 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이에요. 그 사람이 타고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재미는 없어요. 뭐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타는 재미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지만 네. 사람의 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6개월만 타시면 그 다음에는 뭐 할땡 뭐 데이비슨이 됐건 네. 뭐 아무튼 뭐 어떤 크기의 모터사이클도 제대로 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땡처리 아주 잘해주시는데요. 네, 방송에. 아까는 혼땡의 혼다 소이치로 회장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사람 네. 이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125cc 미만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네. 따로 면허를 따서 이제 네. 큰 차를 타라. 125cc 이상은 이종 소형 면허가 필요해요. 네. 그 면허를 사실 그 면허만 따면 큰 거부터 탈 수 있지만 큰 거부터 타면 제대로 못 배워요.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타서 그걸 완벽하게 자기 몸에 익힌 다음에 큰 걸 타면 더 즐겁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터사이클도 뭐 드림카처럼 드림 모터사이클이 있겠죠. 네. 네. 이 드림을 어떻게 저는 달성하시는- 클래식 바이크가 타고 싶어요. 클래식이라는 우리나라가 문화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자동차도 옛날 게 없잖아요. 네. 저는 모터사이클 중에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의 모터사이클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앞부분에 이렇게 열면은 기름 넣어야 되고 막 그런 바이크 얘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거기서 그거는 한 1930년대 뭐 이때 모터사이클이고요. 70년대 모터사이클은 지금 보면 그냥 딱 예쁜 정도? 약간 우리가 구제 옷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디자인이 좀 괜찮은. 카페레이서라고. 레니게이드에 나오는? 그거는 그냥 평범한 할땡 데이비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도저히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모터사이클 두 번째 토크는 안전한 장비를 고르는 거일 텐데, 사고도 아까 당하셨다 그랬고, 이게 이륜차랑 자동차랑 사고가 나면 자동차 과실이 일단은 좀 큰 건가요? 그게 법규에 네. 크기가 큰 차가 꼭 오토바이랑 차가 아니더라도 네. 크기가 큰 차가 작은 차를 배려할 책임이 있어요. 법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모터사이클이 가해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 다 자기 목숨이 그렇죠. 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타는 사람들 중에 왜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면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 봤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 그런 핑계 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어디든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위협이면 피해 갈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보통 타는데 네. 이제 차가 너무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책임이 많은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좀 많이 밀리니까 대개는 오토바이들이 차선의 중앙으로 안 가고 네. 이제 차선을 타고 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차들 사이사이로. 그러면은 차선 변경을 할 때
저쪽 차선 끝에 붙어있는 오토바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더라도 놀래서 넘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사회적 합의가 저는 이게 언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차선 타고 달리는 거 음. 그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냐면요. 차선을 하나를 잡고 가고 있으면 양옆으로 많이 비잖아요. 네. 그리고 차들이 들어와요. 또. 맞아요, 맞아요. 그럼 갈 곳이 없어져요. 맞아요. 근데 차 사이로 달리면 미꾸라지처럼 왜 차 사이로 달리냐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네. 그냥 오토바이가 약간 나쁜 놈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경우는요. 네. 미국의 일부 주, 그 미국은 또 주마다 다릅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차가 막혔을 때는 1차로, 2차로는 무조건 벌려서 모터사이클 지나가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딱지 끊어요. 아. 그걸 화이트 라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네. 하얀색 실선을 밟고 달리는 것. 이걸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냥 허용하기로 하면 될 거예요. 그거 뭐 오토바이도 못 지나가게 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벌려주면 그만인데 꼭 못 지나가게 이렇게 막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터사이클은 작으니까 지나갈 수 있게 그냥 비켜주면 그냥 사실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는 법으로 벌려서 지나갈 수 있게 해줘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이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막 뭐 큰 소리로 지나가거나 막 뭐 이렇게 뭐 경음기를 울린다거나 뭐 좀 일부러 이렇게 위해를 가하듯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아까 못 봐가지고 깜짝 놀란다. 이거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게 모터사이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못 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차가 못 보는 일은 많이 있죠. 근데 그렇죠. 그거는 그것도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는 외국에서 면허 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주 봐주지 않으면 면허도 못 따요. 외국에서는. 저는 한 20초 이내에 한 번씩 계속 체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봐서 모터사이클이 오는지 뭐 다른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군요. 아. 길다고 혼나겠네. 세 줄 요약 좀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고를 나셨을 때 많이 다치셨어요? 다리가 부러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럼 그 정도면은 좀 덜 다친 건가요? 아니면? 아니야, 뭐, 그거는. 네. 중상인데요. 네. 제가 다리가 탁 부러져가지고 이제 땅바닥에 누워있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이, 내일 오토바이 못하네, 이거였어요.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이제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헬멧을 80만원짜리를 네. 들고 오셨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야 되는지, 안전장비들. 헬멧은 머리에 맞아야 됩니다. 머리에. 지난주 보니까 안 맞으시는 것 같은 억지로 이렇게 좀 이게 약간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얼굴이.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네. 근데 벗으실 때 거의 얼굴 가죽도 같이 나오는 그만하세요. 때리시네. 아니, 사이즈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눌려가지고 으스깡스러워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런 거예요? 움직입니다. 아이.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근데 이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머리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면 안 됩니다, 헬멧은. 우리나라에서 동양인 두상에 맞는 헬멧을 골라서 사야 돼요. 아, 그렇군요. 저는 좀 약간 서양인 두상입니다. 아, 그래요? 팩트 폭력에는 주먹이 나오시는 분이. 크기가 커서 그렇지. 그러면 또 필요한 안전장구가 있다면 어떤 걸 꼭 착용해야 되나요? 이 헬멧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네. 법으로 안 정해져 있어도 무조건 하는 안전장구가 장갑, 글러브예요. 네. 장갑은 끼고 있을 때와 안 끼고 있을 때의 그 조작감이 좀 다른데요. 뭐냐면 손이 노출돼 있잖아요. 네. 오토바이. 그래서 바람을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손이 얼어요. 손이 곱아서 여름에도 손이 좀 서늘할 정도라 조작감이 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조작을 해야 사실 모든 스포츠는 장갑을 끼고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손으로 하는 스포츠는. 그러니까 모터사이클도 장갑을 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장갑 되냐고 물어보시는 목장갑 분이 안 됩니다. 안 되네. 왜 안 되나요?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미끄러워요, 목장갑. 아, 미끄러워. 가죽 장갑이 최고입니다. 아니면 기능성 뭐 텍스타일이거나. 그럼 가죽 점퍼를 입거나 뭐 두건 하거나 대개는 이제 가죽 부츠까지 해서 그 가죽으로 두르고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게 바람 때문인가요? 네, 가죽이 바람도 막고 넘어졌을 때 그 마찰, 찰과상을 막아주는 제일 좋은 소재예요. 아, 넘어졌을 네. 때도요? 지금 뭐 각종 그 좋은 천 같은 게 화학 섬유 같은 게 많이 있지만 네. 그래도 최고는 가죽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냥 폼이죠. 이렇게. 아니에요. 폼 하시고 아닙니다. 있는데. 왜냐면 가죽은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넘어졌을 때 이 체과상도 완벽하게 막아주는데 그 소가죽이나 뭐 돼지가죽 뭐 이런 말가죽 이런 건 좀 무거워요 사실. 네. 그래서 그 레이싱 선수들이 입는 옷은 캥거루 가죽이에요. 아, 그래요? 특이하죠. 근데 너무 얇아가지고 가벼운데 네. 대신 내구성은 좀 떨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여러 벌이 있으니까 캥거루 가죽으로 입기도 합니다. 고어텍스 안 되냐고 하십니까? 고어텍스는 등산복. 투어 갈 때 많이 입는데요. 투어 갈 때. 근데 그것도 그 등산복이랑은 달라요. 그냥 그 투어링용이라서 방수천으로 된 옷들이 있긴 있죠. 그런 건 고어텍스가 들어가요. 그래요. 그 머리에 두건도 안전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두건은 겨울에 많이 써요. 헬멧? 겨울에 헬멧 사이에? 안에. 네. 아. 그러면 헬멧을 벗기도 좀 쉽고 아. 저처럼 이꽉 끼는 사람들도 네네. 아, 미끄러지니까. 네, 두건 있으면 좀 쉽게 벗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오토바이를 우리나라에서 잘 타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걸 1순위가 네. 오토바이를 정말 안전하게 그냥 그러니까 막 스피드랑 이렇게 사이사이로 막 다니는 이런 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부다다다다다 오토바이의 배기음과 풍경을 그냥 바람을 느끼면서 달리기 좋은 동네가 어딘지 좀 궁금해요. 아, 그런 동네가 네, 있는데. 제가 아는 저희 회사 기술 쪽 선배 중에 오토바이 타시면 강화도를 꼭 가신대요. 거기 가면 뭐 위험할 일, 다른 차들이랑 부딪힐 일 없고 차도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는 자전거 타는 느낌으로. 네, 그 강화도파가 있고 강원도파가 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강화도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왜요? 가는 길이 네. 너무 직선이라서 재미가 없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고속도로 못 타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모터사이클로 고속도로를 못 가는. 네. 뭐 남미에 하나가 있다는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유일한데 네. 고속도로를 못 가게 한다 그래서 별로 아쉽진 않아요. 왜냐면 고속도로는 재미가 없거든요. 네. 직선도로는 재미가 없는데 강화도는 가는 길이 너무 직선이라서 음. 저는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따라 가본 적은 있지만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아, 혼자 달리기 제일 좋은 곳은 그냥 동쪽으로 가면 돼요. 강원도 쪽. 네. 근데 거기는 산도 있고 너무 꼬불꼬불하고 경사도 많아서 꼬불꼬불 할수록 위험하지 않나요? 안 위험해요. 아, 꼬불꼬불한 길을 달리기 위해서 모터사이클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직선을 그냥 평탄하게 달릴 거면 바퀴 4개인 편이 훨씬 편해요. 그냥 넘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근데 이 2개만 있는 이유는 막 이렇게 고갯길을 달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너를 달리기 위한 거죠. 아, 오히려 코너가. 네. 근데 코너를 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건가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곡선, 저는 탁 트인 직선을 네. 이렇게 쭉 달리고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로망이 있긴 하죠. 근데 그 왜 할땡 네, 네, 데이비스, 네. 미국 오토바이가 약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에 네. 특화돼 있어요. 네. 그 영화 보면 뭐 이렇게 만세하고 이렇게 네. 끝없는 고속도로. 뭐 그런 데를 달리다 보면 누구 말로는 아이오와의 뭐 어디를 달리다가 자기가 졸았대요. 2시간 졸았는데 계속 직선이었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건 뭐 그냥 계속 똑같은 길이니까요. 그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북한은 어떠냐고 하신 분 있네요. 북한 금강산 쪽 어떠셨습니까? 금강산 뭐 재밌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와 비교할 때는. 근데 도로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뭐 그렇게 막 달리는 거 재미보다는 그때 금강산에 이제 처음 가봤으니까 네. 그 뭐 산도 구경하고 뭐 이렇게 뭐 아바이 수령 뭐 이런 뭐 그 프로파간다 문구들 뭐 이런 거 구경하고 그런 재미가 있었죠. 인터넷에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그, 비트 정우성 씨, 그 영화 보고 오토바이 혹시 입덕하신 거 아니냐고? 저 그거보다 약간 빨랐습니다. 빠르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좀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좀 있어. 자, 자꾸 그, 금강산과 북한 관련 드립을 넘긴, 뭐, 금강산도 조밥 후경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겉보기에라고 얘기하시니까, 겉보기엔? 이라고 있습니다. 정우성이 나를 따라한 거다. 네.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그 만화책은 어렸을 때 봤죠. 그러면 뒷자리에 여자친구나 여성분들을 많이 태우셨나요? 기본적으로 안 태웁니다. 안 태운다. 왜냐면 왜요? 뒷자리에 태우는 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음,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거니까 아무나 뭐 재미로 뭐 야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청소년들 옛날에 대학로에 많이 있던 네. 머리 노랗게 물들인 게 아까워서 헬멧 안 쓰고 다니는 그 약간 폭주족 친구들이 그냥 아무나 태우는 거고요. 그 어른의 오토바이는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타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 아내랑 같이 뭐
그 애들 학교 간 사이에 잠깐 밥 먹으러 둘이 타고 갔다 오면 그건 즐기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 가장 꿈에 그리는 모터사이클 여행지가 있다면요? 세계 어느 곳이든 네, 여기는 한번 나 오토바이로 달려보고 싶다. 아까 제가 약간 그 미국 직선도로 비하를 좀 하긴 했지만 네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 도로. 아. 루트 66이라고 불리는 그 왜 영화 속 그 어, 약간 만세흔들 오토바이 하나 타고. 터미네이터처럼. 근데 사실 이게 만세흔들이요. 네. 이거는 사실 폼 잡고 타지만 음. 기본적으로 나 좀 봐줘라는 컨셉이거든요. 나 멋있지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근데 그 고속도로의 직선도로에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곳에 가면 이러고 있으니까 바람을 엄청 맞거든요. 이게 허리가 아프고 막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미국 일주했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드는 자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오토바이는 안 탈 것 같고요. 그냥 네. 여행용 오토바이. 여행용. 뒤에 가방도 좀 달려있고, 몸이 앞으로 숙는 오토바이 오히려 바람에서 저항해서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윈드실드도 있고, 네네네. 뭐 이런 오토바이 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세 핸들이면 그게 팔이 아픈가요? 아프죠. 아픈가요? 남이 안 봐주면 엄청 아픕니다. 남이 볼 때만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봐줄 때, 음. 그리고 뭐 약간 수군대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이제 재밌는데, 보통 수군대는 건 제가 경험상 보면 시끄러워서 수군대는 거예요. 아우, 저것들 막 약간 이렇게 짜증내면서 수군대는 거기 때문에, 좀 몇 년 타다 보면 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핸들을 바꾸죠. 벌서는 기분이 좀 들 것 같다고 벗은 하시는데. 기분 맞죠. 예. 벗은 겨드랑이에 젖을 틈은 없겠다고 그렇죠. 하신 분이네. 겨드랑이 냉증. 오히려 더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벌 서고 있으면 땀이 줄줄 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오토바이 타고 뭐 북한까지 가보신 분인데 우리 이 남측에서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딘가요? 강원도. 남측으로 네. 강원도가 일단은 가장 많이 타는 거고요. 각 지역마다 이제, 왜냐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못 타니까 그 지역에서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가장 즐겨 하는, 또 하고 싶은 여행은 남쪽으로 쭉 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국도를 따라 내려가요. 국도로요. 그냥 쭉 내려가요. 그러면 네. 뭐, 그 문경세제도 지나고 뭐 중간중간에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부산에 가서 배에 싣고 일본으로 갑니다. 어디로요? 저기 부산에서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로 가서 시모노세키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후쿠오카 그 큐슈섬, 일본의 최남단 섬이 있는데 큐슈 일주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그 여행을 했는데 그거는 제 로망입니다. 왜냐면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네. 해외 여행이 허가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모터사이클을 갖고 갈 수 있게 된 지가. 그래서 프로 밀항러라고 지금 올라오네요. 미랑 아니고 합법적으로. 북한과 일본의 밀항 전문가라고. 근데 이게 오토바이 싣고. 그 시모노세키까지 이제 부간 페리를 타면 네. 낮에 이제 모터사이클을 싣고 밤에 출발합니다, 배가. 그래서 밤새 가서 너무 밀항인데요, 분위기가? 일본에 아침에 내려져요. 근데 완전 밀항이잖아요. 7시에 황해. 7시에 배에서 딱 나오면 거기가 이제 항구니까 그 국밥 옆에 먹고, 국밥 먹고. 수산시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선 국밥인데 네. 일본에 가면 수산시장 2층에 이제 그 시장 사람들이 밥을 먹는 곳이 있어요. 성게알, 뭐 새우튀김, 뭐 이런 거 막 말도 안 되는 메뉴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도 안 해요. 한 만 몇천 원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메뉴를 먹어요. 별명이 이제는 그 구남이 되셨는데요. 구남이 뭐예요? 구남이 황해 구남아 그 하정우 씨. 아. 네네. 자, 저 좀 하정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 그 황해 2의 느낌. 자, 알겠습니다. 조구남 되셨습니다. 자, 이게 북한도 가보시고 일본도 추천해 주시고 그러는데 정말 오토바이로 갈 수 있는 곳은 동네 정도밖에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요, 제 지인 중에 네. 그분도 만화가입니다. 김종환 씨라고. 네. 옛날 화이팅 바람이 뭐 이런 만화 있었고 네. 그래서 좀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네. 무명 만화가입니다. 네, 네. 옛날에는 좀 유명했는데 약간 그림자 잘 못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도 저랑 같이 불필요한 얘기를. 모터사이클을 타시고 블로그도 지금 저랑 같이 해요. 아, 네네. 근데 이분이 약간 뭐랄까요 그거 뭐라 그러죠? 어떤? 제가 지금 행료병자라 그럴 뻔했는데 약간 역마살? 역마살이 껴가지고 아. 그냥
오토바이 타고 계속 돌아다녀요. 이 사람 자동차 면허도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일본 갈 때도 아까 말한 그 큐슈 갈 때도 같이 갔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래서 모터사이클 타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거기 가기도 하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최근에 어딜 갔다 왔냐면 배에 실어가지고 저기 시모노세키 남쪽으로 아니라 북쪽으로 가가지고요. 네. 그 무슨 스크 뭐죠 이쪽 위에 부동항 이름이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로 자기 오토바이 싣고 가서 거기서부터 달려서 시베리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독일에서 건너왔습니다. 와, 그럼 진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2 써야겠는데요? 아니,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남미에서 그냥 왔다 그렇죠. 갔다 한 거는 이거는 그냥 시베리아. 극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버린 거죠. 와. 그거를 그냥 자기 오토바이로. 그렇군요. 미스터 오호츠크라고. 진정한 구남이라고. 네네네. 글로벌 구남인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거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지금 매 해마다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약간 뭐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지금 계속 하정우예요. 뭐 베를린을 포함해서. 자 이제 이 방송 4개국 국정원에서 모니터할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뭐 생계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아 그분 옛날에 네. 그 만화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놓으신 것 같아요. 한 방에 또 있으셨군요. 근데 그 모터사이클이 그렇게 꿈을 꿀 수 있게 한다는 거. 우리가 왜 말 그대로 좁아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네. 뭔가 더 달리고 싶다 하는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 뭔가 욕구가 끌어오른다는 건 좋은 건 것 같아요. 꿈을 계속 꾸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분 혹시 건물주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건물주 아닙니다. 건물주 아니시고. 되게 사진을 제 블로그에 사진이 있는데 네. 없어 보여요, 되게. 그 여행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타입. 네네네. 자, 아무튼 오늘 신동건 씨와 함께 조밥 형님과 함께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워낙 그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여러 가지 남성템들 중에서 원조 그렇죠. 관심을 네, 가지셨던 맞습니다. 거라다 보니까 금방 한 시간이 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18대를 타보셨던 우리 신동원 씨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금수저 위에 조밥수저라고 자, 모든 시작은 그거였어요. 조밥 도시락 저희가 살짝 먹이고 도시락 안 드려서 조펀지밥이라고.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남성템 리뷰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신동원 전 편집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 TV 쇼핑만의 여행 상품 있어요. 그걸 요리하는 식용유 유혈이 전합니다. 자, 연드림. 다태조. 퀴즈 찍을게요. 그러지? 자, 11월 6일 일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신타수.